반갑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입니다. 그저께부터 심한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PCR 검사 결과 음성이기는 하지만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영상 제작을 쉴까도 했지만 평가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올려드리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쉰 목소리로라도 올려드립니다. 평가번호 16번 직원 역량 관리를 위한 급여 제공 지침 세 번째 영상입니다. 직원 역량 관리 중 세 번째는 응급 상황 대응 지침으로 응급 상황의 종류,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평가 지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세부 지표가 공단에서 발표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지표에 따라서 작성이 됩니다. 2023년 평가 준비를 위한 지표를 확인한 결과 다행히 지난 7월에 발표했던 평가 지표 중 이제까지 올린 영상과 관련해서는 달라진 부분이 없어서 그대로 두고요. 앞으로 올릴 영상은 세부 평가 지표에 따라서 올릴 예정입니다. 응급 상황 대응 지침에 대한 표지이고요. 글씨체나 크기는 이전 영상의 내용과 같습니다. 우선 응급 상황 대응 지침의 목적으로 본 지침은 땡땡땡 센터의 대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이 급여 제공과 관련한 수급자의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행동 수칙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은 수급자의 질식, 경련, 화상, 골절 등 응급 상황에 대한 응급 구조 활동으로 각 상황별 대처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 종류 및 대처법을 정리했는데요. 이는 요양보호사 교재의 내용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첫째, 질식입니다. 질식은 폐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으로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대처법이 다른데요. 우선 의식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 스스로 기침을 하게 해야 하고요. 만약에 의식이 없다면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 응급구조자의 지시에 따라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입안에 이물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다면 제거하고 난 뒤에 또 호흡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호흡이 이때도 없다면 응급구조자에게 전달을 하면 다음 지시가 이어질 건데요. 당황하지 않고 그 지시에 따르시도록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경련으로 대처법은 역시 교재의 내용을 정리해 두었고요. 경련은 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극이 되어서 나타나는 의식장애 및 신체적 증상으로 흔히 간질이라고 알고 있는 뇌전증이 있고요. 중독에 의한 경련, 그리고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저혈당 쇼크, 알코올 금단 증상, 뇌졸중, 열사병 등의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련에 대한 대처법은 우선 머리 아래 부드러운 것을 대어 주어야 하고요. 자칫 경련을 하면서 다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들을 주변에서 치워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단추나 넥타이 등 몸을 죄는 것들을 모두 풀어줍니다. 경련을 하면서 거품이 날 수도 있고요. 이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 약간 옆으로 떨어져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하시는데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되면 119에 신고한 뒤에 관리자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화상입니다. 화상은 열, 화학물질, 전기에 의해 발생하거나 뜨거운 연기로 인해서 기도 화상을 입기도 하는데요. 화상은 시력이 약하고 관절염 등으로 손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특성상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화상은 경미하지만 정도에 따라 심각한 수준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조직의 손상에 따라서 1도, 2도, 3도로 나뉩니다. 화상을 입은 경우는 즉시 화상 부위의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5도에서 12도씨의 물에 그 부위 위를 담그어 화상면이 확대되거나 염증이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통증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런 후에 몸에 붙어있는 옷 위로 찬물을 부어 식히면서 옷을 걷어보고 잘 걷어지지 않으면 옷을 잘라낸 후에 몸에 있는 장신구를 최대한 빨리 빼고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골절로 증상에 따라 신체의 양쪽이 다를 때, 또 통증 부위의 부종 및 기능 상실, 움직이지 못할 때, 통증 부위에 부러진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날 때 등으로 증상이 구분됩니다. 다섯 번째는 출혈로 안전하게 지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급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상 성인 기준 몸 안에는 4.8에서 5.7리터의 혈액이 있는데요. 0.95리터 이상 출혈은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요. 대상자의 혈액 접촉 시 혈액을 매개로 한 감염성 질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갑을 끼셔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약물 오남용 및 중독 사고는 특히 중독은 약물 사용에 대한 강박적 집착을 갖게 하고요. 일단 사용하기 시작하면 조절이 어려워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의 약물 오남용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으로 제가 이 일을 해온 지난 10여 년간 심심찮게 보았었고요. 그중 2분이나 사망한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요양보호사들에게 약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물 관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차후 직접적인 교육 영상을 만들 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처치는 응급 상황에서 행해지는 기도 확보, 심장 박동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정상 악화 방지를 위해서 긴급히 수행되는 활동인데요. 응급처치는 의료 행위를 대신한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때까지 또는 전문 의료인의 치료가 불필요한 상황인 경우에는 회복 가능성이 회복될 때까지 돕는 것을 말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전문적인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119에 연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심폐소생술로 심폐소생술의 단계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틀어주거나 실습을 겸하며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손으로만 하는 심폐소생술인 가슴 압박 소생술입니다. 가슴 압박 소생술은 인공호흡은 하지 않고 가슴만 압박하는 소생술로 보건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보통 실시하게 됩니다. 응급 상황일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가슴 압박만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대상자의 생존율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숙련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응급시 대처가 됩니다. 다음은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인데요. 급성 심정지의 가장 흔한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 후에 발생하는 심실세동이기 때문에 가슴 압박과 빠른 제세동의 사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이 기기의 보급과 교육으로 일반인도 쉽게 제세동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서비스의 특성상 어르신 댁에 제세 동기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산책이라든가 개인 볼일을 위해 동행했다면 바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 대응 지침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하임리히요법으로 질식에 의한 응급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데요. 저작이나 연하 곤란을 겪는 어르신도 많지만 치매 대상자가 음식이 아닌 다른 물질을 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응급처치입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이나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이 있습니다. 화재나 지진 발생 시의 행동요령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캡처해 두었고요. 일반적인 대응법을 숙지하고만 있어도 보다 침착한 대응을 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꾸준히 교육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응급상황 대응 지침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목소리가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이었습니다.